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편찬입니다. 자, 16단원 연습 문제. 양이 별로 많지 않네요. 그죠? 11번까지 있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첫 번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역시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형 문제를 좌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바로 해석 기하적인 접근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푸시고, 자, 쌤이 문제마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 문제들은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해줄 테니까 어떤 양념 같은 느낌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본표 문제 먼저 볼게요. 자, 1번부터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뭐 사실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까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선생님 보는 순간 답이 보여버려. 그냥 정답은 2,0이 정답이에요. 이게 P가 2,0이 정답입니다. 그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2,0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게 되면은 4, 9, 13 더하기 4, 1, 5 더하기 0, 4, 16 하게 되면은 정답은 18, 20,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풀었냐면은 이거 너무 심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 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리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수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공부 안 하고 알 수 있으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바로 네,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점을 구하는 과정이 이게 사실 다름 아닌 요거예요. 요거 무게중심.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상에서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을 더한 것이 최소가 되는 요 점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과정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서 증명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제곱이 없이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이거가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딥니까? 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고등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120도, 120도, 120도가 되는 점이 바로 또 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떤 성질들이 쭉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학과정 가면 볼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 그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싶은 P를 X, Y라고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PA 제곱이고요. PB 제곱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어려워 보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정리하게 되면요 x세제곱이 3개 있으니까 3x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 x에 관한 1차식이 얼마입니까? 얘는 없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그럼 뭐 상수항이 또 나올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3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식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y 플러스 8y니까 그냥 이게 끝인가? 이것도 상수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딱 보이지 않아요? 뭡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드시고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이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각이 0,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얼마일 때입니까? y가 0일 때가 되는 거고요. x 얼마일 때입니까? x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이거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x가 되니까 x-2 전체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2,0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것도 구하시면은 똑같이 34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이걸 외워야 돼? 당연히 아니죠. 쌤 이걸 보는 순간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던 거는 그냥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선생님은 어비 수학 강의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 내내 수학이야. 하루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잠자기 직전까지. 자기 직전까지 내일 수업할 수학 문제 풀고 교재 준비하고 그러고 선생님은 잠을 들어.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뭐 좌절할 필요는 없고. 됐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가 된다. 이 마름모의 성질 알고 있어요? 뭐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뭐 마름모의 성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마름모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마름모의 정의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그냥 순서대로 A, 여기가 A, 1. 그 다음에 B, 요 값은 B, -1. 실제로는 Y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니까 이런 그림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이게 마름모라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야. 뭘로 푸는 거야? 수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C가 문제에서 7,3이고요. D가 문제에서 3,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를 구했냐면은 요게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겠네. 얼마입니까? 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예, 루트 20인가요? 맞습니까?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루트 20이 돼야 되는 거야, 길이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b-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퀄 20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기 때문에 b는 5 또는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렇게. 알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지 이제 5나 9가 다 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답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따집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요, 있지. 요거랑 거리가 루트 20이 되는 것은 이것도 하나 있지만 요걸 요렇게 그어가지고 뭐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숫자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온 요 길이도 역시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걸 통해서. 이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a-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역시 20이기 때문에 a 값은 1 또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만 딱 구했으면 답이 1,5, 1,9, 5,5, 5,9가 다 되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은 요거 만족하게 되면은 이 값이 b가 두 종류 나오고 두 개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말은 요 길이를 구하는 과정도 역시 루트 2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20이 돼야 되므로 a하고 b의 차이가 얼마가 되면요. 이 값이 16이 돼야 되니까 a하고 b의 차이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5하고 1은 돼. 또는 9하고 5는 돼. 근데 1하고 9나 5하고 5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하고 B의 순서쌍의 개수는 A가 1, B가 5인 거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5, B가 9인 거 이렇게 두 종류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두 종류가 나오네요. 네 종류가 아니에요. 자, 16-3번. A하고 B 중엔 B가 더 크고요. M하고 N 중에는 N이 더 클 때 요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십시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지만 잘 보니까 요 식들이 갖는 의미가 파악이 됩니까? 파악되죠. 어떤 문제야? 내분점, 외분점. 요 앞에 두 개는 내분점, 이 뒤에 두 개는 외분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점을 다 찍어보자. 그지?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하면은 자,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요 P의 의미가 뭐냐면요. A하고 B를 내분하는 점이야. 질문, A하고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입니까? 그냥 M하고 N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M 대 N이야? 아니죠. M 대 N인지 N 대 M인지는 당연히 구별돼야 되고요. 구별하는 방법은 M, N, M, N이고 요 식의 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A하고 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n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식은 n 대 m으로 내분하는 요 점이 문제에서 P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뭡니까? 그 공식은 이거예요, 이거.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그래서 M에는 B가 들어가고, 그죠? 자,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분자는 M이 B하고 곱해지고요. N이 A하고 곱해지는 겁니다. 항상 크로스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산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Q가 뭐냐면요.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데 M이 더 작으니까 요걸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점은 여기가 바로 문제에서 보고 싶은 Q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Q하고 P는 P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Q, P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이 R하고 S는 딱 봐도 외분점이죠. 그죠? 외분점을 찾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R은 A하고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 점입니까? M의 B, N의 A니까 여기 자리에다 마이너스 4 붙인 거죠. 따라서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야. 그러면 여기 노란색 볼게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뜻은 M이 더 작으니까 자 A하고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에 M이 더 작으니까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M 대 요게 N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이 R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A하고 B를 거꾸로 바꿔서 N 대 M으로 외분한 점이에요. N 대 M으로. 또는 이렇게 봐봅니다. 이거를 A하고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여기는 B하고 A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야. 그 말이나 B하고 A를 N 대 M으로 외분한 점이나 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B하고 A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니까 여기에 M이 들어가고 여기에 N이 들어가고 왜 N이 더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S는 여기에 위치해서 요게 M, 요게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대소 관계는 계산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그냥 정의를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R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Q고요. 그 다음에 P고요. 그 다음에 S, R, Q, P, S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16-4번.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거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유명한 문제냐면은,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아마 각종 시중 교재나 내신 문제 이런 형태가 안 나오는 시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출제빈 높은 형태고요. 자, 이겁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거 그리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쌤이 대강 그릴게요. 이렇게. 이거 꼭 점을 다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2,10이나 마이너스 8,-14는 점을 찍기도 힘들어요. 그냥 대강 그리면 됩니다. 자, 그냥 A, B, C. 예의상 B는 제 3, 4분면 근처에다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보세요. 각 A의 2등분선이니까 요 각을 지금 2등분한 거야. 요렇게. 그게 바로 선분 BC하고 만나는 점을 문제에서 D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이게 2대1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질문이 D하고 E 좌표를 물었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만 있으면 2대1 내분하는 공식에서 2도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 각 2등분선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힌트는 각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각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이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점과 좌표를 배웠기 때문에 좌표를 옮겨도 각을 처리하는 걸 안 배웠어. 맞니? 좌표를 옮겨도 기껏해야 내분점, 거리, 길이 이런 것밖에 못 구하는 거야. 각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각을 뒤에 가서 코사인 법칙 같은 걸 배우면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뒤에 삼각함수나 코사인 법칙을 배우시면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립하는 거죠. 중학교 때. 이것 때 요거는
이것 때 이것이 성립한다는 게 중학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 길이와 이 길이는 점점점이 나와 있으니까 거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도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D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내분점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 B 거리 구해볼게요.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은 10의 제곱 플러스 24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데, 와,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식을 2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보입니까? 5대 12대 13. 따라서 이 식은 2 곱하기 1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이건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이 식은 뭐가 됩니까? 네, 10이 돼서 이거는 2 곱하기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몇 대 몇이야? 13대 5.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13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D의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 13 더하기 5에 컴마 13 더하기 5에, 자, 분자 쓸 때 순서 주의해야 됩니다. 13에다가는 이것의 x좌표를 곱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10을 곱하고요. 더하기 5에다가는 이거의 x좌표인 2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네. 아, 이게 아니네요. 이거 아니네요. 쏘리. BC네, BC. 13에다가 곱하고, 네,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에다가는 4를 곱하고 5에다가는 마이너스 14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자, D의 좌표가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8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40이니까 90이 되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어요? 여기는 70을 빼면은 52에서 70을 빼면은 마이너스 18입니까? 18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D가 5,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2는 어떻게 구합니까? A 좌표가 문제에서 2, 10이니까 A가 2, 10이니까 이거 2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얼마입니까? 2 플러스 1분의, 그냥 바로 암산할게요. A에서부터 D까지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2에다가는 얘를 곱하는 거야. 1에다가는 얘를 곱하는 겁니다. 요렇게. 2에다가는 이렇게 곱하고 1에다가는 이렇게 곱하고 계산하면 정답은 4,3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의 좌표.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저 가계 이등분선을 처리하는 게 잘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5번. 자, 세 점 A, B, OAB. 하나가 원점이네요.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하여 OB 위의 점에 요거를 만족하는 점을 그리시고 B를 지나고 AC와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좌표를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뭔가 되게 복잡하다는 느낌이. 그죠? 문제가 뭐 뭘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공을 들여볼게요, 선생님이. 다른 문제에서 안 했던 것처럼. 자, A, 이 5죠. 5 하나 그려보시고. A가 1,1이니까 1,1, 1,1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A 그리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 보이니까. B가 마이너스 루트 2,4니까 뭐 B는 한 뭐 이 정도? 이 정도 B.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2,4. 자, 이렇게 OAB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잘 보세요. OB 위에, 여기 위에 어떤 C가 존재하는데 OA랑 OC가 똑같대. 그 말 이 말인 거야. 요 길이와, 맞아요? 요 길이가 지금 똑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1,1이니까 이가 루트 2입니다. 당연히 요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하고 원점 사이 거리는 2 더하기 4, 4, 16 하니까 루트 18, 18이니까 루트 18, 3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길이 3루트 2니까 현재 이런 상태인 거야. 요 길이가 루트 2, 요 길이가 2루트 2.
따라 전체 길이는 3루트 2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 쌤이 다른 문제에서 안 했던 좌표를 조금 더 공들여 써봤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루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산이 조금만 삐끗하면 막 엄청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뭐냐? 잘 보여. 점 B를 지나고 선분 AC, 이게 A고 이게 C거든요. 이게 선분 AC야. 요거랑 평행하게 뭔가를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직선 OA랑 만났으니까 이거 OA를 연장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을 P라고 할 때 P의 좌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인 겁니다. 또 확실한 건 뭐냐면요. P라고 하는 것은 직선 OA상에 있는데 이게 0,0이고 1,1이니까 P는 무조건 T,T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게 내분점, 외분점 문제야.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T,T가 되는데 이게 평행하니까 뭐가 성립하냐면은 보세요.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닮음. 됐습니까? 뭐 보시면 이각 똑같고 이각 똑같고. 그래서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0,0 이게 1,1이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T,T하고의 이 원점까지 거리가 3루트 2가 돼야 되므로 이 점은 3,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문제 출제 의도는 P는 선분 OA를 그냥 2점 5하고 A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야. 뭐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야. 왜냐면 이 길이가 3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외분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구해도 되는데 워낙 문제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가 0,2고 1,1이니까 너무 당연히 3,3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구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16-6번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이것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이것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자, 16-6번도 아까 16-4번은 선생님 별표를 줬잖아. 그 별표 친 거랑 비슷한 의도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문제는 좌표가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좌표로 굳이 풀 필요는 없는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마음을 항상 가능성 열어놓고 자, A, B, C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중선, 중선, 중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무게중심 G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특징이 뭐예요? 항상 2대1, 2대1, 2대1로 만족하는데 자, 문제가 GA가 4야. 자, 길이 표시해 볼게요. 요 길이가 4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 왜?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자, GB가 6이야. G, B, 이게 6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GC가 8입니다. 요 길이가 8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편 BC 길이 물어봤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본 거고요. BC 길이 물어봤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해도 곱하기 2에서 풀어도 되겠네. 자, 앞에 16-4번은 각의 이등분선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무게중심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요. 이게 바로 중점이고요. 이게 중선인 거야.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중선 정리, 파포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 식은 중선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 곱하기 괄호 열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므로 우리가 요거 제곱만 구하시고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길이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요. 이 길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째려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있는 거야. 삼각형이 지금 이 안에서 엄청 많이 있잖아. 이 길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조그만 삼각형 보입니까? 자, 이 조그만 삼각형도 이게 중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은 2 곱하기 괄호 열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파포스 정리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퀄 2의 괄호 열고 요거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여기 쓰면 K라고 놓으면은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이니까 약분함의 값이 50이 되고요. 따라서 K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4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K가 루트 46이니까 지금 BC 길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K가 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루트 46이고요. 요 46 같은 경우 소인수분해하고 더 간단하게 되면은 쓰시고 이 문제는 안 되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는데 그 내신 시험 볼 때 수학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뭐냐면은 이런 거 이제 풀다가 뭐 답이 예를 들어서 루트 48이 나왔어. 48. 그러면은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있어. 루트 48이 답이 나와서 이걸 답에다 띡 쓰면은요. 맞을까 틀릴까? 이거랑 또 하나. 루트 48이 실제로 이제 요거 앞에 숫자를 끄집어내면은 4루트 3 아닙니까? 그지? 이렇게 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년 수학 내신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봐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3분의 2가 나왔어. 3분의 2가 답이잖아. 맞아요? 이거 6분의 4라고 쓰면 답이 돼, 안 돼?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거 6,000분의 4,000이라고 쓰면 답이 돼, 안 돼? 틀린 답은 아니야. 근데 딱 이걸 보는 순간 뭔가 푸 하고 웃음이 나오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분수의 경우에는 분자 분모가 서로 소인 정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고, 이거랑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시험에선 틀린 걸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과 이것은 연산이 덜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약분까지 해가지고 연산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연산인 거야.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루트 2분의 1이 답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연산이 덜 된 거야. 우리는 항상 분모를 유리화시켜서 이 식을 2분의 루트 2라고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학교 내신을 보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닥치고 나서 닥치는 게 아니라 겪고 나서 닥치고 나서 그 상황이 딱 자기에게 겪고 나서 그 시행착오로 이걸 다시 고치게 되는 건 너무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런 부분 틀리기 전에 미리 알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학에서는 보통 단위, 수학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는 숫자의 표기법, 국어에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게 단답형 문제 학생들이 틀리고 나서 깨닫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미리 파악하시고요. 자,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16-7번까지가 네, 기본편 문제죠. 7번까지 하고 실력편 문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세점 OAB가 있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푸느냐? 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것을 x, y라고 놓고 요것이 갖는 수학적 의미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P는 무슨 도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무슨 도형인 것을 그림을 그려갖고 막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입해볼까? 2OP 제곱은 2의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죠? AP 제곱은 이것과 이것의 거리 방정식이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BP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딱 봤더니 좌변 우변이 2x제곱 사라지고 2y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따라서 이 식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는 0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2로 나누시고요. 요것만 그냥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요. 뭘 조심해야 하냐면은 이게 분명히 직선이 답이긴 해. 근데 이게 x가 실수 전체인지, 이게 리얼 넘버 약자예요.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특정 구간에만 답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문제 다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세 점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건데 그 이외에 뭐 이것의 내부, 도형의 외부 이런 게 없잖아. 뭐 양의 실수 이런 말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두 다 답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6-7번 상편의 첫 번째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뭐 전체 도형의 방정식의 워밍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호흡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